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구름이입니다. 이름은 구름이라고 합니다. 견주께서 구름이에게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근황이 궁금하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름이가 떠난 이후로 밥을 챙겨주고 있는 길 고양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존재를 구름이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제가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요, 주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하고 있니? 라고 물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일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어떤 것을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니? 라는 그 주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 질문 그대로를 물어볼 수는 있겠는데 아이는 전부 다 언어로 대답하지 않아요. 감정적인 정보와 이미지적인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미지를 받으면 그 이미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정말 1초, 2초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영상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럼 이게 무엇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지는 저는 해석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질문자는요, 내가 질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답을 들어도 무엇에 대한 대답인지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가 아니거라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요. 그런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다음에 교감을 혹시 계획하신다면 그때 꼭 주제를 넣어서 꼭 남겨주시면 그때 자세히 한번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이 질문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기였을 때 어떤 사건이 과연 견주님에게만 하나가 큰 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이에게는 어렸을 때 모든 상황은 다 큰 사건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보단 주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내년에 온다고 했었는데 언니는 조금 더 일찍 만나고 싶다고요. 오늘의 연말이나 필요하다면 내년 초에 만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난 세상에서의 호칭은 언니가 너에게는 언니였는데 다시 만날 때에는 언니가 구름이에게서 여전히 언니였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엄마라고 했으면 좋겠는지도 물으셨어요.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마친 내용을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굉장히 밝고 환한 느낌이 그 느낌이 시각적인 미소보다 먼저 저에게 전해졌어요. 빛 안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빛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더 잘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높고 맑은 그런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그 마음의 청량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구름이 안녕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있었고요. 언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냈을까? 언니가 근황이 궁금하다 하시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 달 또는 몇 시간이라도 존재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사랑 안에서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들만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연결되어 가는 것 뿐이니까요. 내가 있는 곳에는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과 같은 행동은 일어나진 않지만 그와 똑같은 진동으로 산책을 하며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네,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가 떠난 이후로 밥을 챙겨주는 길 고양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구름이도 알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양이에 대해서 살펴보거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는 않아요.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선택에 대해 염려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라고 합니다. 네, 알고는 있는데요. 그닥 관심이나 주의 깊게 살펴보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영혼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라고 하네요. 내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언니는 구름이랑 조금 더 일찍 만나고 싶어 하셔. 시간이 필요하다면 연말이나 또는 내년이어야 한다면 내년 초에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구름이가 멈춰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인형처럼 멈춰 있어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 어려우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것이 너의 대답이니까. 안타까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당장은 무언가 대답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대답은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만 전해드릴 수 있어요. 떠난 생에서의 호칭은 언니가 너에게 언니였었는데 다시 만날 때에는 언니가 구름이에게 여전히 언니였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엄마였으면 좋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금방 들었어요. 엄마요 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을까? 언니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이유가 있을까? 라고 물었는데요. 분명 그때는 언니의 영혼도 나를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도 모두 한층 성장했을 테니까요. 엄마라고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할 테니까요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라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아이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엄마였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언니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새하얀 첫눈을 바라보는 마음처럼 항상 설레임을 가지고 바라보곤 했어요. 그 마음 그대로 나는 지금도 언니를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언니와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첫눈이 내릴 때 그 마음의 설레임처럼이라고 하네요. 아주 예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언니는 늘 구름이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셔. 다시 채워나갈 그런 날들을 상상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돌아와 달라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언니는 지금 기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매우 좋은 것입니다. 나의 대답도 같을 테니까요.
기쁨과 감사함을 가까이 두세요. 우리의 만남이 빨라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네, 네 번째 주신 질문에 더 빨리 만나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전하셨잖아요. 기쁨과 감사함을 가까이 두세요. 네, 만남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네, 이렇게 구름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